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예. 늦었어. 제철 오니까 뭐 만날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반갑습니다,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제철 너무 좋은데요. 예. 좋지. 정말 녹색하고 푸릇푸릇하고 뭔가 폐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천 오니까. 자,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 시간을 2021년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 RU 제천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유익한 제천 한방 이야기인데 좀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천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분. 네. 충북대 사학과 조혁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제천을 표시가 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 분, 네. 충북 테크노파크의 표성수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네. 후배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개그맨이자 배우이자 요즘 작가님으로 활약하고 계신 아이고. 이마룡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가 선생님이세요, 이제. 화가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여기서는 저 개그맨으로. 아, 내가 선배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 어려워를 안 해요 후배들이. 후배들이 진짜로 어려워하지 않는 선배님, 인자한 선배님으로는 예, 네,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 최고. 제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별명이 하회탈이기 아, 때문에.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한번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천 하면 이미지라면 저는 자연. 네. 제천의 지명이 네. 제주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는 제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 후기 들어가면은 그 이른바 그 주자지명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충청도만 봐도 충주, 청주, 그다음에 공주 또 하나 있죠. 지금의 홍성인 홍주. 예, 원래 이렇게만 썼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 가면은 그 국가기강이 이제 무너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쓰는데 그 이유가 뭐 어떤 스님이 국사가 됐다고 해서 또 왕사가 됐다고 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자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 왕조가 생겨나면은 꼭 이제 카리스마 그러니까 박력 있는 임금이 나타나요. 재밌다. 조선은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 네. 이방원. 네. 태종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건방져요. 건방지다 그래갖고 지명 원위치. 그래갖고 주자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그 대음 말고는 다 원위치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였었는데 제천이 됩니다. 천이 되고. 진천은 진주였어요. 그래서 진주가 진천이 되고 그다음에 옥천은 옥주였어요. 똑같죠? 거의 다 붙였고. 다 붙였어요. 너나 없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그리고 잠깐만요. 계산은 차 좀 들어오고. 예. 예. 죄송합니다. 요 차 한잔 하고.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언어유희 개그의 원조세요, 원조. 이만용 선배님이 원조. 원주죠. 예. 이거 조금 희석시키면. 아이고. 자, 근데 청풍명월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많이 쓰죠. 예. 진짜 몰랐어요. 그냥 어디 가서 멋있으면 야 청풍명월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사는 아니고 야사에 그 정도전이하고 그다음에 그 이성계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청풍명월의 뜻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순하고
품격이 있다. 뭐 이런 뜻에서 이마룡 작가님처럼. 맞습니다. 예, 딱 만든 표현이 청풍명월이에요. 근데 이 본래 청풍명월은 그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정도전이가 처음 쓴 건 아니고요. 그 시선 이태백이가 양양가라는 시를 져요. 거기에 보면은 청풍명월 또는 청풍낭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청풍명월은 그 수입된 이 표현인데 그 구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청풍명월은 불용 일전매라 이런 편이 있는데 밝은 달 맑은 바람은 한 푼의 돈도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예, 이렇게 됐고 제천에 마침 청풍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래서 제천을 갖다가 청풍명월의 본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이 너무나도 멋진 청풍명월 좀 곁들여서 더 운치 있는 이야기 없을까요? 청풍명월의 가장 그 유명한 게 지금 제천의 청풍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청풍 케이블카 올라가면 산 정상에 그 비봉산이 있습니다. 비봉산 정상에서 제천 청풍호라든지 이쪽 주변을 쭉 보면 너무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네. 의림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의림지는 그냥 또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다니셨죠? 거기 예전에는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겨울에 네. 스케이트장. 그리고 저기 여름에는 이제 보트장. 지금도 내 친구가 그 보트장 의림지에서? 아가 겸 보트장을 운영하는데 어어. 그러니까 제천 시민들의 만약 놀이터죠. 놀이터거리죠. 의림지는. 네, 아니, 지금 의림지를 사실은 지금 뭐 관광 가거나 무슨 보트 타거나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림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천하고 지명이 굉장히 제천의 지명이 어림지에 유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제천을 이제 제주, 제천 그랬는데 그때 사용하는 제자가 빵뚝을 의미하고 되고요. 제천의 옛날 그 삼국시대 지명이 내토라 내토. 네토. 한자로 내자를 보면은 그 큰 대자에다가 나타낼 시가 크다. 토는 또 그 입구에다 흑토자니까 큰 제방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천이 어림지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 물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의림지가 사실은 그 물이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변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상류에서 세 줄기 물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샘물이 용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량도 일정하고 물도 많고 그래서 이제 관계 그러니까 물 대는 용으로 이렇게 이제 축적을 한 건데 이렇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이병이라는 사람이 조선 환여 승람이라는 책을 졌는데요. 이 의림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저수지가 좀 높은 데 있어요. 네, 네. 높은 데 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폭포가 형성된다는 건데 그래서 요 이름이 용폭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의림지의 서쪽에는 물이 넘칠 때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출구가 있는데 깎아지른 절벽이 천척이나 된다. 오. 예, 이 때문에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어 나르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폭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야. 최근에 또 어림지가 이제 많이 개발돼가지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장하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용폭. 네. 그래가지고 인공적으로 그 폭포 위에다가 밑에 볼 수 있는 용추 폭포 그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밤에 가면은 예, 야간 저기 조명. 운치가 있고. 네. 그럼 특히 이제 좋은데. 전국에서 관광객들 온다 그러면 꼭 그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물을 가둘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뭐 농사지을 때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게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 이게 갑자기 비가 큰 비가 막 그냥 이게 3일 5일 내려버리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보에서 물 관리 잘못하면. 의림지가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했을 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축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그 커다란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나름의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있는데 의림지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인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벼잖아요. 쌀. 네. 그러니까는 예, 쌀 그 조선 시대까지 그 사또가 이 물 관리 잘못하고 그다음에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보 이런 거를 갖다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만들면
데려다가 볼기착을 쳤어요. 아, 볼기착을요? 사또임에도 불구하고 볼기착을 칠 정도로 아주 그 우리 식량하고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기부터 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동 지역 있고 영서 지역 있고 호남 지역 있고. 네. 근데 충청도를 호서 지역이라고 불렀다라는 게 이게 유래가 있겠습니까? 이제 충청도를 갖다 조선 시대에는 그 호서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중부 지역이라는 편이 이제 현대식 표현이고요. 조선 시대 때는 이제 호서인데요. 호가 어떤 호냐? 그 기준점이 되는 호가 뭐냐? 지금도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진짜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호서는 좋은 호자예요. 진짜? 서는 비서할 때 서자. 그러니까 비서하기 좋은 곳이다. 맞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진짜 예. 속았잖아요. 아, 진짜 같아. 저 딱 네. 너 진짜. 진짜 같아. 뭔가. 예. 아니 근데 아니, 호서 지역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호서 지역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의 과연 그러면 호할 때 호의 기준이 되는 호수가 어디냐 이렇게 있는데 첫째는 금강설이 있어요. 금강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지금의 대청호 일대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충북을 중부 지역을 남북으로 흐르는 미호천설이 있어요. 미호천설. 그리고 네 번째가 의림지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많이 그 수용되는 게 의림지설이에요. 의림지는 그 충청도에서 봤을 때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너무 북쪽이다 했는데 한양 궁궐에서 봤을 때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이면 충청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번 의림지설이 호소할 때 그 호의 기준점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천하면은요 또 의병의 고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이렇게 의병의 고장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의병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져요. 전기는 그 을미사변이라고 그래서 명성황후 그 민비가 살해당한 해 1895년인데 그때 또 단발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아주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걸 전기의병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기의병이 있는데 중기의병은 1905년에 을사조약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갖다가 일제한테 강탈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생겨난 그 표현 중에 을씨년스럽다가 있습니다. 네,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 지금은 아주 저 하늘이 굉장히 높고 저기지만 먹장구름이 몰려고 그냥 맞아요. 예, 꾸물꾸물하고 그럴 때. 꾸물꾸물하고 그럴 때 을씨년스럽다. 을사년. 이거 을사년스럽다가 변해서 을씨년스럽다. 그러니까 됐는데 이때 또 한 번 의병들이 그냥 강하게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기 의병 마지막 의병이 있는데 이거는 1907년에 정민년에 고종이 앞서서 외교권을 갖다가 일제한테 강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회의금 일사 잘하는 회의금 일사를 파견해요. 이상설, 이준, 이종. 그런데 그 회의구 이 만국 평화 회의는요. 흔히 말해서 도둑들의 만찬이라고 불렸던 아. 회의예요. 여기에 밀사를 파견했는데 당연히 회의장 안에도 못 들어가요. 예, 억울하다. 비분 관계에서 이준 열사가 그래서 자살합니다. 회의에서. 예, 이때 일어나는 의병이 후기 의병. 예, 이게 이제 저기 정리 의병인데 네네네. 그런데 제천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전기, 중기, 후기 의병이 다 일어나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의병이 아주 거대하게 일어난 곳이 없어요. 그거는 그 유인석 의병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강년 의병대장이 계속해서 의병진을 이끌어요. 그래서 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정미의병 때 일본이 이곳 근처 전투에서 많이 패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와 갖고 제천을 갖다가 아주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이때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에서 네. 동경 특파원을 파견했는데 그 기자가 맥킨지 기자였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다가 의병을 갖다가 일종의 탐사 취재를 해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진 한 컷을 딱 찍었는데 지금도 의병하면 나오는 사진이 총 들고 손이랑 그거를 갖다가 바로 제천 직전에서 찍은 거예요. 제천 장면은 아니지만 제천 직전 그 경기도 남한강 지역에서 찍었던 사진이 지금도 의병하면 계속 나와요. 이런 고장이었기 때문에 제천을 갖다가 의병의 고장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또 제천 의병이 굉장히 그 강건하게 뭉칠 수 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어떤 지리적이고 문화적 요건도 컸다 그럽니다. 아까 왜냐하면 제천하고
그 단양하고 그 영춘, 청풍이 같은 네. 지다 보니까 친인척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하. 그러나 그분들이 그 친인척과는 뭉쳐가지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나. 그렇죠. 어느 지역에 네. 누가 사고를 당했더니 네, 그럼 같이 뛰어가가지고 같이 열받아서 막 다 같이 또 울분을 친척이니까 토하고 그런 것도 있겠네. 끼쳤어. 네. 소름 끼쳤어. 뭔가 형님도 멋있어 보여요 더. 우리 친척들이 많았어. 혹시 그 선생님들 자, 알아두면 유익한 제천 한방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천. 자, 서울에서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매니저 차로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예. 걸어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기 너무 때문에 먼가요? 아직도 운전 안 하세요? 운전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아니, 제 옛날에 성격상 운전을 하면 꼭 누구를 다치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참 겁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을 아니, 그러니까 예, 옛날에도 걸어 다니셨고 지금도 지금도 매니저 전- 없으면 그냥 근데 걸을 수밖에 지금 없어요. 전철 타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에 보통 서울 오게 되면 예전 한 2시간 걸렸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최근에 KTX 개통돼가지고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1시간이에요. 58분. 그러니까요. 58분. 제천을 예전에 제가 왔던 기억으로는 어딘가에서 고속도로 나와서 한참 국도로 왔어. 기억이 나요. 한참 국도로 왔어요. 근데 예전엔 진짜 서울 한 번 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경치 보느라고 사실 사고 많이 날 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빨라졌죠. 예. 오늘 저희가 제천에 관련된 얘기하는데 모두 3억 점짜리예요. 근데 지금 예, 1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제천의 어떤 유래나 역사 그리고 또 교통에 관련된 거, 의병에 대한 이야기 너무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자, 잠시 후 또 우리 2화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자, 2화 한방 이야기로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